네, 학생 여러분, 수행평가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수행평가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안내 영상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수학 독서 감상문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책을 이제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어떤 책을 선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뭐 진로에 맞춰서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하니까 무조건 지금 진로에만 맞추려고 하는 학생들도 있고 한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동영상 하나를 좀 보여주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 서울대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있는 입학 안내 중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안내입니다. 꼭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도 이런 학생을 우수하게 평가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서울대학교에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도전하는 학생.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단순히 수업 내용을 암기하고 문제풀이를 연습하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의 지식을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점수 올리기라는 쉬운 길보다는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교실에서의 수업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과 수업에서 보여주는 노력들은 학교생활기록부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이 되고 입학사정관은 이곳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 여러분들의 수업 활동을 파악하고 역량을 키워온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저는 수학, 과학 과목을 공부할 때 당연한 듯이 보이는 내용도 모두 다 증명하려고 했어요. 고등학교 수학책에 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남으로 증명은 생략함이라는 말이 되게 자주 등장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이 제가 공부에 빠져들게 만들었던 아주 고마운 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말을 볼 때마다 막 책과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증명을 찾아보곤 했거든요. 근데 저의 그러한 공부 방식에 대해서 수능에 나오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 과정에서 정말 진정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공부를 정말로 즐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랑 네, 지금 동영상을 보니까 대학에서 어떤 걸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여기에 본 수행 평가는 교과 세팅의 내용을 수준 높게 하기 위함이니 진로가 결정된 학생은 진로와 관련된 책과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면 관심이 가는 분야의 책과 주제를 선정하면 된다. 대학에서는 진로에 맞는 세특, 교과를 심화하여 학습하는 모습이 보이는 세특을 모두 높게 평가한다고 했는데, 이 서울대학교 지금 아로리에 나와 있는 요 소개 내용에는 교과를 심화하여 학습하는 모습, 요것이 주로 나왔습니다. 진로에 맞는 세특도 좋겠지만은 서울대학교 입시 동영상을 봤을 때 교과를 심화해서 학습하는 모습을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라는 거를 대학교 입학처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굳이 자기 진로에 꼭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그런 선입견은 버리세요. 어떤 주제를 선정한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한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떤 주제를 선정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책을 선정해야 할 것인가? 이 독서 감상문을 작성할 때 어떤 책을 선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진로에 맞추진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 책 안에 어떤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하의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요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의 내용 이하입니다. 중학교 내용도 좋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의 내용까지 그런 것들이 들어간 책을 독서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요약하고, 뭐 도서 선정 동기 및 이유를 작성하고 발췌 독서한 내용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 어떤 주제 탐구 활동을 하고 싶은가, 여기서 이제 주제를 잡는 거예요. 이 주제를 잡아야 되는데 이 주제가 교육과정 내에 있어야 됩니다. 네, 선생님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 책은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으로 이제 수행 평가를 하려고 해요. 수학의 언어로 세상을 본다면.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를 쭉 보니까 고등학교 이전에 고등학교 1학년 이전에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뭐 여기 주사위 던지기 이거 확률이죠. 중학교 때 했었죠. 아니면은 뭐 0이라는 숫자, 덧셈 곱셈의 규칙,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은 왜 1이 되는가, 뭐 가분수, 대분수, 연분수, 정말로 인정하고 싶지 않던 무리수, 2차 방정식의 화려한 역사,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중에서도 2차 방정식의 화려한 역사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화려한 역사 쪽을 한번 쭉 읽어보고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2차 방정식의 역사, 이 화려한 역사를 좀 정리를 하다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여기 이상한 3대 작도 문제라는 게 나오는데 3대 작도 문제라는 것이 뭐 작도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알고 보니까 여기 2차 방정식을 푸는 조작을 반복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그 도형은 작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작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 작도라는 것도 2차 방정식하고 관련이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책에서는 나는 탐구 주제를 이런 내용들을 요약한 다음에 탐구 주제는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2차 방정식이 쓰이는 곳에 대해서 알아보자. 아니면 2차 방정식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봤던 책에서는 요 발췌 독서한 내용 요약에 그 3대 작도 문제와 2차 방정식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딱 요약해서 쓰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주제 탐구 활동을 해보고 싶은 내용은 2차 방정식의 쓰임새 또는 역사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주제를 잡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독서 활동은 끝나게 되고 아까 주제명으로 뭘 잡았다고 했어요, 마지막에. 2차 방정식의 역사 또는 2차 방정식의 쓰임새? 그러면 그냥 포괄적으로 잡으면 되죠. 이 주제를 2차 방정식에 대하여 이렇게 포괄적으로 주제명을 잡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런 주제 탐구 활동할 때 수학적 개념을 3개 이상 적어보라 라고 했으니까 독서 후 연계 활동 또는 주제 탐구 활동을 할 때 관련된 거니까 그냥 요 2차 방정식에 관련된 수학적 개념을 3개 쓰면 돼요. 그럼 2차 방정식에 필요한 수학적 개념, 2차 방정식에 관련된 수학적 개념 뭐 있어요? 알고 있는 거? 근의 공식도 있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있죠. 판별식 있죠. 뭐 이런 것만 해도 수학적인 개념이 3개가 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주제를 선정한 이유, 뭐 이거는 각자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 이유를 적으면 되고, 그런 다음에 주제 탐구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요 2차 방정식에 관해서 뭘 해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의 뭐 역사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쓰임새가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인터넷을 뒤져보고 논문을 한번 찾아보겠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써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조금 알아봐야 당일날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미리 좀 생각해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자료조사 보고서는 여기서 이제 인터넷이 필요한 거죠. 주제명 작성은 이전에 있던 이 주제명 그대로 따와도 괜찮아요. 그리고 논문, 관련 영상, 도서, 인터넷 게시글 등 3개 이상을 바탕으로 관심 있는 자료를 선정해라 라고 했는데, 이 논문은 인터넷 사이트에 있어요. 논문 사이트가 지금은 리스로 바뀌었어요. 이 리스라는 걸 검색해 보면은 이게 논문 검색 사이트입니다. 뭐 이런 데 찾아봐도 좋고,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봐도 좋고, 아니면은 인터넷에 있는 게시글들을 찾아봐도 좋고, 아니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그거에 관련된 뭐 국립중앙과학관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그런 글들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자료 세 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역사, 1번 역사, 그리고 2번은 뭐 쓰임새 중에 어떤 거, 3번은 쓰임새 중에 또 하나 어떤 거, 이런 것들을 하나 세 개를 잡아가지고 얘네들에 대해서 요 인터넷 게시글들을 작성해가지고 쭉 이어서 쓰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탐구 보고서에는 내가 거기서 어떤 걸 배우고 느꼈는지,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배우고 성장한 점을 적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생활기록부에서 입학사정관들이 제일 중요하게 판단하는 게 바로 요 항목입니다. 성장한 점, 그리고 배운 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배운 점, 이런 것들이 작성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동기부여를 더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서울대 아루리에 나와 있는 그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 동영상의 일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넓고 깊게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 학문의 세계에는 끝이 없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더 찾아보고 싶은 분야가 생길 것입니다. 교과서와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더 넓고 깊게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의 동기와 의지, 그리고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이 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독서를 추천합니다.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초이며 대학 생활의 기본 소양입니다. 수많은 책들 가운데 그 책이 나에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 읽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동영상을 보고 나니까 어때요? 대학에서 원하는 건 독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서울대학교에서 특별히 중요시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은 그 수업을 통해서 본인이 더 성장하고 배우게 된 점들, 그걸 갖다가 더 심화하는 그런 학습들,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독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심화된 것들을 배워서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면 그것이 자기가 배우고 느낀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적히고, 그러면 입학사정관님들께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고 어떤 주제를 잡을 것인가. 그 주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안에 있지만 그 주제에서 이제 그 자료조사를 할 때 얼마나 좀 심도 있고 더 발전된 그런 자료들을 찾아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알려드릴 수는 있지만 그걸 세세하게 하나씩 잡아서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것이 평가 대상인 거니까. 그러니까 주말 동안 고민 잘 해보고서 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 잘 바탕으로 수행평가를 잘 계획해 오도록 합니다. 지금 이 안에 이게 한 이틀 전쯤에,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쯤에 요 파일 지금 반장통에서 아마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평가 요소 다 나와 있어요. 이거는 처음에 독서 감상문 할 때 평가 요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날 2차시, 3차시 때는 이것들이 평가 요소거든요. 이런 것들만 잘 적으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쭉 잘 한번 계획해 보기 바랍니다. 주말에 시간 많으니까 잘 해보세요. 성적은 후하게 준다고 했어요. 내용을 충실하게 하려고 좀 노력하세요. 네, 장시간 설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